12. 매달린 사람 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12번째로 만난 사람은 매달린 사람이었다. 그는 나무에 한 발이 묶인 채 위태롭게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그는 묵묵히 참고 즐기는 듯 보였다. 누구는 그가 사형수라고 했고, 또 누구는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순교자라고 했고, 또 누구는 그가 고행을 한다고 했으며, 다른 이는 그를 실직자라고 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토악질이 나올 때마다 차라리 죽고 싶고 또 죽고 싶지만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으면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살고 싶고 또 살고 싶어진다고 했다. 바보가 매달린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다는 건 뭐죠? 그러자 매달린 사람은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죠. 바보가 다시 물었다. 뭘 기다린다는 건가요? 그러자 매달린 사람이 이를 지그시 약물면서 대답했다. 내 속에 그것들이 다 비거나 차오를 때까지. 거울로 쌓인 매달린 사람 카드. 거울 카드 12번은 매달린 사람이다. 12는 1 플러스 2로 한 자리 자연수로는 3이 된다. 매달린 사람에서 3에 대한 회화적 상징은 출산이다. 앞서 1이 아버지라면 2는 어머니고 3은 아이로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했는데, 매달린 사람은 출산 시 머리부터 나오는 아이를 연상시킨다. 12가 3으로 거듭남은 죽음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참고로 타로의 그림은 틈나는 대로 윤회를 강조하고 있다. 매달린 사람은 원래 사형수였지만 라이더 웨이트 덱에서 처음으로 머리에 후광을 그려 넣으면서 단순한 사형수가 아니라 성자로 취급되었다. 보통 예수로 보기도 하지만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어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원한 베드로로 보기도 한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날 죽이지 못한 시련은 날 강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살아가면서 고통의 기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 기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아니면 그 고통은 그만큼 값진 깨달음을 분명히 돌려준다. 그러므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고생과 고통만큼 값진 대가의 성장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니체의 말을 생각하며 매달린 사람을 보면 6년을 고행하고 단식을 시작한 지 49일 만에 득도한 석가모니,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하고 3번의 유혹을 다 이겨낸 예수가 떠오른다. 또 절치부신과 와신상담이란 고사성어도 떠오른다. 둘 다 상대에게 당한 치욕을 갚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당신의 거울 카드가 12번 매달린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탈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거나 혹은 하늘을 원망하며 시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의 고통은 그 원인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럴 땐 새로운 기회가 오거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신만 잃지 않는다면 고통은 자신을 다시 살 수 있게, 또한 증오를 비우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채워주기도 한다. 한편 거울카드로서 매달린 사람은 인내와 끈기 또는 희생을 요구한다. 인내와 끈기는 세상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한다고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주며,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고한다. 매달린 사랑 카드의 방어기제 이상화. 12번 매달린 사람은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먼저 이상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화란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영웅이나 순교자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거나 우리 학교가 최고다라는 식으로 뭔가를 극단적으로 지켜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이 더 완벽해져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는 어릴 때 부모를 완벽한 존재로 본 아이의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가장 완전한 부모를 가장 안전한 보호처로 여긴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웅이 아니면 순교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이더 웨이트 덱에서 매달린 사람은 머리에 후광이 그려져 있어 순교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억제. 또한 12번 매달린 사람은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억제와 관련 지을 수 있다. 억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성숙한 방어기제로 갈등 상황에서 욕구 분출을 적절히 다룰 수 없을 때 일단 참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억제는 또 다른 방어기제인 억압과 조금 혼동될 수 있다. 억압이 용납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면 억제는 그 원인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억압은 근친상간의 욕구, 즉 자신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 생각이 드는 즉시 그 생각을 의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의식 저편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억제는 만원 지하철에서 여성의 성적 부위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의식적으로 참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억제가 욕구 분출을 의식적으로 참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인내와 끈기는 억제의 행동 방식이다. 앞서 1번 마법사 카드에서도 설명했지만 강태공은 자신을 알아줄 위인을 만나기 위해 낚시를 하면서 무려 20년을 기다렸고 지방 호족 출신으로 일본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까지 무려 7년이나 기다렸다. 또한 고사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월나라 구천은 오나라 부차를 생포하여 자살하게 만들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위 에피소드들은 억제가 건강한 사람의 방어기제로서 스스로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충분히 의식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통에 상응하는 개인적 목적이나 대가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보통 매달린 사람이 예수나 베드로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그의 고통은 순교나 희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어떤 목적이나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의 예들과 달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바라지 않았기에 또 다른 방식의 억제로 볼 수 있다. 만약 거울 카드로 매달린 사람이 나왔다면 나는 지금의 고통을 고통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지금의 기다림이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희생을 위한 것인지 나에게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늘 남들보다 참는 것에 익숙하고 또 그 참을성은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혹시 그 배려 속에 나도 모르는 상대에 대한 방관이나 방임 혹은 포기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 거울 카드가 매달린 사람이라면 자이든 타이든 지금의 일이 앞으로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지금의 생각과 반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주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 3번 신체화. 마지막으로 12번 매달린 사람은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신체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체화는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억압하거나 억제하는 과정에서 정신 에너지가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미성숙한 방어기제이다. 신체화는 억압이든 억제든 심리적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그 압력이 어디론가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그 스트레스가 마음에서 육체로 이동하는 것이다. 학교 가기 싫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김치를 먹이려고 할 때마다 목이 붓는 것 등이 좋은 예이다. 프로이트는 신체화의 사례로 안나오라는 여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간호하다 건강이 나빠졌는데 환시와 환가 그리고 마비 증세까지 경험한다. 사실 그녀는 병간호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이 신체화로 나타난 것이다. 카드 속 매달린 사람의 발목을 보고 있으면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발목 하나로 온몸의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오랫동안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고 억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압력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압력을 잘 통제하고 승화시키면 머리 뒤 빛나는 후광이 암시하듯 성자가 되겠지만 가중되는 압력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면 그 압력은 폭발하여 결국 온몸으로 전이될 것이다. 만약 거울카드로 매달린 사람이 나왔다면 이유 없이 몸이 이상한 증상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이 혹시 신체화는 아닌지 생각해보고 나는 늘 너무 참고 억누르고 사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무 자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거울카드로 매달린 사람이 나왔다면 건강상 발목을 조심하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매달린 사람 카드의 점성학 해왕성. 점성학적 관점에서 매달린 사람은 해왕성에 대응된다. 해왕성은 누가 처음으로 발견했는지 두고 논란이 있었다. 184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존 애덤스가 해왕성의 궤도를 계산해낸 것을 시작으로 1846년에는 프랑스 과학자인 위르뱅 르베리에가 존 애덤스와는 별도의 계산에 따라 해왕성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독일의 요한 갈레는 이들이 예측한 위치에서 8등급의 별을 발견해냈다. 진짜 발견자가 누구냐는 논란 끝에 지금은 세 사람이 모두 공동 발견자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로 1940년에 발견된 네пт늄이라는 원소는 해왕성의 이름인 넵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것은 새롭게 발견된 행성의 이름을 원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따른 것이다. 해왕성은 바다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로마 신화의 넵튜누스로서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에 해당한다. 천문기호는 넵튜누스의
삼지창을 형상화한 것이며 이 삼지창은 물질, 십자를 초월하는 마음 또는 감수성, 초승달을 의미한다. 해왕성은 거대한 얼음 행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월, 감성, 이상, 꿈, 마취, 몽상, 도치, 연민, 혼돈, 은둔 등을 상징한다. 천왕성이 과학적 영감이라면 해왕성은 예술적 영감에 가깝다. 해왕성이 지배하는 물고기 자리 역시 감성, 낭만, 신비, 희생, 순결, 복종 등을 상징하며 영매와 관련이 있다. 거울카드로 매달린 사랑 카드가 나왔다면 혹시 나는 물질이나 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따뜻한 감성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혼자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 매달린 사람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감이나 직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달린 사랑 카드 상담 활용. 53세 남자. 두바이에 사업장을 새로 열었는데 아직 수입이 없어요. 제가 그곳에 가야 할까요? 저는 인도 사람으로 현재 한국에 모든 가족이 살고 있고 명동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그간 인도와 한국을 오가며 의류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기도 예전 같지 않아 2년 반 전에 두바이에 모바일 사업장을 열었어요. 아직 이렇다 할 수입은 없고 돈이 조금씩 계속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네온이 이제 내리막길에 다다른 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고 두바이 사업장이 정체에 빠져 있는 현실이라면 제가 두바이로 가서 직접 사업장을 감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바이는 그래도 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족이 전부 그곳으로 가려다 보니 아내나 아이들이 좀 걸려요. 아내는 한국의 기후 환경이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고 아이들 역시 한국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서 두바이로 가길 거부합니다. 일전에 사업점 검차 아이들을 두바이로 몇 번 데리고 갔는데 통 적응을 못합니다. 한국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족을 이국에 두고 또 다른 이국으로 가자니 제 불안함이 커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좀 답답합니다. 타로 리더의 답변. 아직까지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정체기로 봤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니 당신이 흘린 땀과 노력에 박수부터 쳐주고 싶네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한국의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거나 당신의 자금 사정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사업은 이미 접을 때를 한참 놓친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의 사업이 현재 주춤하고 있으니 그 불안감이 생각보다 클 듯합니다. 두바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비록 지금 수입은 나지 않지만 투자 없는 결실 없고 모험 없는 대박 역시 없겠지요. 나아가 누구나 미래를 안다면 안정된 사업은 더더구나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미 버려놓은 사업은 믿고 가는 수밖에요. 당신이 두바이 쪽 사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데 부인의 건강과 아이들의 적응이 문제군요. 거울카드로서 매달린 사람은 인내와 끈기 또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인내와 끈기는 세상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겸손을 가르쳐주고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충고해 줍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을
내 의지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바이에 가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간다고 하더라도 아내와 아이들이 그곳에 적응할 수 있는 계획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달린 사람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재 생각과 반대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쪽 관리자가 한국으로 자주 오도록 사업을 지휘하는 방법이나 한국에서 효율적으로 두바이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편 매달린 사람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감이나 직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가족의 일회성 충고나 주변의 말도 안 되는 제안들도 가볍게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국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이든 타이든 정체기는 자신을 돌아볼 좋은 기회이고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바이 사업에 돈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정체기로 봤으면 합니다. 아무튼 사업이 번창하길 빕니다. 상담에 적용한 매달린 사랑 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매달린 사랑 카드는 인내와 끈기 또는 희생이 필요하다. 인내와 끈기는 세상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한다고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겸손을 가르쳐주고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충고한다. 매달린 사랑 카드의 방어기제. 이상화, 억제, 신체화 중에서 이상화. 아이와 함께 가야 완벽한 아버지야. 사업가의 모습이라고 과도하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억제와 신체화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지금의 생각과 반대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주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매달린 사람의 점성학 해왕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감이나 직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12번 매달린 사람 카드 마무리. 다음은 13번 죽음이 되겠다.